9월 24일 수요일 이슬 투자인사이트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어제 오랜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온 이유는 파월이 이제 증시에 대한 고평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을 쭉 연설을 하면서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일자리 고용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원래 하던 얘기를 했고요. 솔직히 전체적인 이야기는 달라진 이야기는 없는데 이 증시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이제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거는 사실 없고 발언이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루 정도 이슈로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셧다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원래 민주당하고 이번 주에 만나서 이번 예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원래 셧다운을 좀 피하거나 아니면은 이거의 기간을 연장을 시키는 예산안 기간을 연장을 시키는 것을 원래 계획하고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근데 이 회동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번 셧다운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중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정확히 뭐냐면 예산안 관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미국은 예산안이 10월 달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 달 9월이 보통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바이든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오바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맘때쯤 되면은 늘 이제 셧다운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 불안감을 살짝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자주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때 한 35일인가 36일인가 같은 이제 긴 기간 동안 한번 예산안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셧다운이 나오면서 37일인가 그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도 기간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안 관련해서 서로 합의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살짝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이제 비중으로서 어차피 추석 다가오고 하니까 우리가 비중을 점차 낮추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현금 비중을 살짝 높이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현금 비중을 바탕으로 이 이슈도 그냥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인 증시가 무너진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조정 정도의 가능성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 왜냐면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조정의 빌미가 한두 개 필요하다면 이런 단순 조정에 따른 거는 지금 이 이슈가 가능성이 있다 정도 이런 방향성을 하나의 경우의 수로 고려를 해두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죠.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수급적인 면도 나쁘지가 않고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근데 다만 지금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지금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한 2배, 3배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은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성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체감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하지만 이 하락 종목이 2배, 3배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언제든지 이 상승의 추세가 또 다시 좋은 분위기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이제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구간이 있더라도 이런 구간을 좀 잘 버티고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우다 보면은 다음에 또 이제 갑자기 또 좋은 분위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의 종목들이 많아지는 효과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음의 전략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조정 시에 어떠한 섹터들을 받을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였다면은 지금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이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단순한 조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단순하게 하락 종목이 더 많을 때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혹은 어떠한 섹터를 밑에서 받을지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조정이 살짝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밑에서 언제든지 지금 보고 있는 전략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상승과 하락과의 다른 점이죠. 하락은
지키는 게 중요하고 상승 쪽은 밑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어떠한 섹터와 어떠한 테마를 잡을 것인가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거래대금으로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라서 증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하냐, 뭐 코스피야 워낙 이제 대형주들이 뭐 이 상태에서 횡보만 나와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코스닥 쪽을 좀 더 봐야 되는 이유는 키 맞추기 현상이죠. 키 맞추기라는 거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동안 코스닥은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갈 수는 없어서 조정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과거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 박스권이라는 거를 그냥 임시적으로 그렸을 때 이제 박스권을 맞고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올라가게 되면 이 위에서 다시 전략을 잡는 건데 맞고 내려올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셧다운 얘기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부분 정도로 조정이 살짝만 내려와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거든 기술적인 것만 보는 거는 좋지 않고 앞에 말씀드린 이제 시황의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우리는 혹시나 이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떠한 섹터들을 받으면 좋을지는 제가 밑에 이제 또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